화학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화학. 그래서 원소들의 뭐 주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원소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될 거고 오지선다에 나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하긴 해. 왜 그러냐면 사실 원소가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써있기는 하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는 원소를 쪼갤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원소까지가 물질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소보다 더 작은 건 물질이 아니라 그냥 입자다. 좀 달라요, 살짝. 그래서 이제 물질로서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지. 입자로서는 분해될 수는 있습니다. 코크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소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한 110가지 정도 된다.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오지선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생성할 텐데 그러면 물질들은 겁나 많겠지. 원소 종류보다는 아무래도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우리가 그러면 원소를 이제 앞으로 배워갈 건데 이 세상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발견되는 원소 110가지 정도 된다고 보면 그 110가지 정도의 원소를 그냥 무자비로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주기성,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런 성질을 주기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고요. 그걸 표로 나타내는 걸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끼리 어떤 배열을 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기율표가 현대에서 사용하는 거 있어서 세 명의 과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 과학자는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입니다.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는 뭔 짓을 했냐면 수많은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원소들을 얘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끼리 3개씩 묶은 거야. 하나, 둘, 셋, 니네 비슷한 성질이야, 묶어. 하나, 둘, 셋, 너네 비슷한 성질이야, 묶어. 이렇게 3쌍씩 묶은 거야.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3쌍의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데베라이너가 이제 그걸 묶은 거야. 묶어놓고 봤더니 어떤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이렇게 묶었냐면 그냥 무조건 묶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묶은 거야. 뭐냐면 A하고 B하고 C라는 질량이 있어. 근데 데베라이너가 이렇게 묶은 거야. 야, A랑 C랑 평균값이 B야. 그러면 이 3개를 묶은 거야. 이렇게 묶은 거야. 그러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 E, F 엄청나게 다양한 원자량, 즉 원자량이라 하면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원자량을 다 한번 수치로 적어본 거야. 적어보고 나서 A랑 C를 더해서 반을 쪼갰더니 B라는 원자량이 나왔으면 이 3개의 원자량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묶은 거야, 얘가.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그게 지금 요 사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새쌍 원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 굉장히 유명한 친구고요. 엄청나게 이제 처음에 이런 주기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를 했던 과학자라고 보시면 좀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멘델레예프 두 번째 멘델레예프가 있는데 멘델레예프는 이제 얘도 되게 중요한 친구예요. 멘델레예프가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얘가 어떤 게 유명하냐면 야 데베라이너 알겠어. 네가 세 쌍의 원소를 원자량하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묶었다면 나는 이렇게 묶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자량 순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원자량 순서로 나는 배열을 한번 해볼 거야. 한 거예요. 알겠어요? 배열을 해봤더니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뭔가 반복적인, 즉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발견을 했어. 주기적으로 나타냈다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걸 주기율표를 발견한 겁니다. 얘가 최초의 주기율표. 무슨 주기율표? 최초야. 물론 현대 주기율표랑 좀 다르겠죠? 왜냐면 좀 보완을 했을 거야. 완성된 건 아닙니다. 최초의 주기율표.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처음부터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네가 키워드를 좀 기억해야 돼요.
데베라이너는 셋상 원소설로 이용해서 셋상 원소설이라고 해서 원자량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세 개씩 묶은 거야. 근데 이제 데베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멘델레이프는 이제 원자량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해봤더니 뭔가 반복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걸 통해서 주기율표 최초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주기율표 중3 때도 배웠죠, 맞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외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외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예외. 아마 그건 알 거예요. 수소라는 거든 뭐 헬륨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주기율표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발견되지 않은 원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다 발견된 게 아니라 원자량 순서대로 했더니 뭔가 주기적이 발견이 됐어. 그랬더니 여기 한 빈 게 한 3개 정도 있고 여기 5개 있고 여기 한 2개 있고 1개 있고 막 중간중간 비어 있어. 여기에 대한 원자량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 발견되지 않은 자리는 현재 비워놓고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갈 원자량이라든지 밀도라든지 다른 성질을 예측한 거야. 얘는 대략적으로 원자량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 밀도가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수치를 적어놓고 나중에 발견돼서 매칭을 해본 거지. 매칭됐더니 매칭됐네. 그러니까 너 그때 넣어준 거야. 빈 공간에 메꾼 거지. 그래서 완성이 됐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마지막에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그 주기율표를 보고 야 멘델레이프 네가 만든 최초의 주기율표? 아주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양성자 수대로 원소마다 번호를 붙이고 싶어. 그걸 원자 번호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멘델레이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해서 원자량 순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한번 적어볼까? 수, 해, 해는 나중에 적게. 여기 칸 이쪽 예외에서 수, 해, 리, 배, 우, 산, 실, 산, 풀, 네. 그러니까 8헬륨을 적고 이런 식이죠. 나, 마, 알, 규, 인, 파, 염, 아르고, 칼, 카 여기까지. 이게 주기율표죠? 그래서 이제 멘델레이프가 원자량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질량 순서대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를 해본 거지. 그래서 모즐리가 그걸 보고 야 이거 그냥 말하기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번호를 좀 붙일게. 내가 붙일게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붙일게. 근데 봤더니 양성자 수대로 맞춰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유레카 이렇게 되는 거지. 붙여보니까 양성자 수대로 된 거야. 그래서 양성자 수대로 우리 그걸 원자 번호라고 하자. 그래서 약간 반박한 거야. 멘델레이프한테 뭐라고 반박했냐면 야 멘델레이프 니네 양성자 숫자대로 안 했잖아. 너는 질량으로 했잖아. 근데 그거 절대로 이 주기성은요 원자량으로 나온 거 아니야. 운이 좋아서 원자량으로 나온 거지 실제로 내가 확인해보니까 양성자 수대로 나온 거야.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야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 수, 즉 내가 명명하고 있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네가 나열한 거야. 너는 원자량을 했지만 운이 좋아서 맞아떨어진 것 뿐이야. 이거 실제로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로 해야 돼. 양성자 수가 맞춰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성자 수에 대해서 얘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모즐리까지는 이제 어쨌든 어찌 보면 그거지. 데베레이너 다음에 이제 멘델레이프니까 멘델레이프가 원자량 순서대로 주기성을 확인했고 그 원자량이 사실은 주기성을 갖고 있었던 게 원자량이 아니었던 거고 양성자 수대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모즐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과학자는 조금 애매하긴 해. 왜냐면 데베레이너는 조금 애매하잖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멘델레이프하고 모즐리 혹은 데베레이너 총 3과학자가 이제 이 주기율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그 3가지를 다 짜집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짜집기 했냐면 야 그래요 모즐리의 생각에 맞춰서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순서대로 나열함과 동시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다시금 좀 배열하자라는 겁니다. 살짝 좀 바뀌었어 현대 와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수는 1부터 18족까지 구성이 된다. 그러면 너네가
뭐 수헬, 리베, 분탄치사 꼭 하잖아요. 그러면 1족, 2족 다음에 원래 13족이 아니라 3족인데 우리는 그걸 13, 13족, 14, 15, 16, 17, 18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3족입니다. 4족입니다. 이러면 틀려. 쌤 그러면 여기 중간은 어디 갔습니까? 뺀 거야. 뺀 거야. 잘 안 써서 뺀 거야. 알겠지? 빼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외운 거야. 20개 정도. 이해하세요? 어쨌든 이런 1의 자릿수만 맞춰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8주까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주기는 1부터 7주기까지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7껍질 정도 있는 거. 엄청나게 두껍겠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적어야 되잖아. 수해, 리, 배, 붕, 탄, 질, 산, 불, 네. 여기는 헬륨이 되겠고 나, 마, 알, 뷰, 인, 화, 염, 아르곤, 칼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예외라는 것만 좀 미리 알려줄게요. 수소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 분규 기억하세요. 분규. 이걸 분규라고 쌤은 외웠거든. 자, 왜 분규를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 부분 잘라주시고 알죠? 잘 봐봐. 분규를 기준으로 왼쪽은 금속이고 오른쪽은 비금속입니다. 분규 기준이야. 그래서 쌤이 이거 분규 기준이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저 중간에 있는 부분은. 맞습니까? 그래서 분규를 기준으로 왼쪽은 금속이고요. 오른쪽은 비금속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친 건 예외라는 얘기야. 동그라미 친 이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에서 들어갑니다. 얘만 예외로 넣어줍니다. 알겠죠? 얘는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렇게 4개 있지? 얘는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물론 밑에도 더 있는데 이 3가지만 할게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주기율표에서 배우는 게 어쨌든 분규 기준으로 왼쪽은 대부분이야. 그래서 왼쪽과 가운데는 주로라고 써있지. 대부분 금속, 오른쪽은 주로, 대부분 비금속. 괜찮죠? 그리고 주황색으로 내가 한 거는요 따로 별도로 질문할 겁니다. 뒤에서. 자, 그럼 비금속과 금속을 좀 배울 건데요. 뭐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 것이고요. 비금속 보이시죠? 수소는 오른쪽에 없잖아. 왼쪽에 있잖아. 예외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실온 상태야. 자, 실온에서의 상태라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야. 이 온도에서 고체로 있냐, 액체로 있냐, 기체로 있냐 요 3가지 이제 상태를 볼 건데요. 야, 금속은 당연히 고체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예외가 있다. 수은 금속이긴 하지만 액체야. 그래서 수은 온도계. 온도계란 얘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액체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비금속은 기체 또는 고체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죠. 단 브로민이라는 거는 액체로 존재한다.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브로민은 암기.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외우기 편하게 해줄게요. 할로젠 원소에 들어가잖아. 나는 이렇게 외웠어. 핑클 모르죠? 브라운 아이즈. 핑클은 가수예요. 옛날 가수. 핑클 브라운 아이즈도 옛날 가수. 가수 이름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라요. 오케이?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알죠? 자, 설명드릴게요. 기체, 액체, 외우세요. 뭔가 느낌이 녹아서 날아가는 느낌. 알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볼게요. 금속은 당연히 뭐가 있어? 광택 있겠지? 얘는 금속 아니니까 광택이 없다. 자, 금속이니까 열과 전도성이 좀 크겠죠? 전기가? 얘는 전혀 없다. 작다. 자, 그러면 금속은요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부서지지 않고요 오히려 늘어나거나 뽑히거나 터진다. 얇게 터뜨린다. 전성, 연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근데 비금속에서는 열과 전동성이 작잖아. 근데 흑연 보여? 흑연은 비금속이거든? 근데 오히려 얘는 전기가 잘 통해. 열하고. 알겠죠?
흑연이 샤프예요, 샤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이건 예시예요. 금속에는 뭐 알루미늄은 이제 호일이죠, 호일. 이렇게 싸는 거, 음식 싸는 거 그거고요. 구리는 전선이고, 철은 이제 건물에 대한 거, 수소는 이제 연료, 질소, 이거 비금속이다 여기까지는. 자, 질소는 과자 충전기체. 빵빵하게 되는 거 있죠? 다 질소예요. 질소가 제일 안정해서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는 성냥개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알칼리도 다 들어봤죠? 알칼리는 이제 1쪽에 들어있다. 1쪽 몇 쪽? 1쪽. 물론 수소는 제외. 자, 그래서 보통 리튬, 나트륨, 칼륨. 물론 루비듐도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리나라는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리나가 옛날엔 배웠어요. 루비, 이거 루비라고 배웠어요. 루비를 세비로 간다. 세비로 프랑스에 간다. 그래서 뭐 루비등, 세슘, 프로슘 뭐 이렇게 외웠어요. 리나가 루비를 세비로 훔치러 프랑스에 가다.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까지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알칼리 금속은 어쨌든 고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온에서 당연히 고체고, 그 다음에 광택을 띠겠죠. 금속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조심해야 돼. 금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금속은 굉장히 단단해. 단단하다는 얘기는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고밀도라는 얘기인데 얘는 물러요. 물러 터져요. 어느 정도 하면 그냥 카타칼로 그렇게 하면은 썩썩 쓸려. 그냥 금속이 썰린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되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요. 작으니까 칼로 잘 잘린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3번은 겁나 중요하다. 얘 금속이죠. 금속이면 산소랑 반응이 커 안 커? 당연히 크겠죠. 반응성이 커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산소랑도 반응을 잘하고요. 물도 따지고 보면 산소랑 같이 있는 거라서 물과도 반응이 빨라 같이. 자, 어느 정도 빠르냐면 첫 번째 원래 얘 광택을 갖고 있었다 그랬지. 근데 반응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성질이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 화학 반응 배웠잖아.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기억하죠? 화학 변화는 본인의 성질이 바뀌는 걸 화학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광택을 갖고 있었지만 반응을 하게 되면 화학 반응을 한 거잖아. 그 광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다. 광택을 잃어버려요. 또 물과 반응을 너무 잘해요. 물과 반응해서 뭐를 발생시킨다? 수소 기체.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알겠죠? 나와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별거 없습니다. H2O라는 물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수소 기체를 발생시킬 건데 생각을 한번 해봐.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예시가 나트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나트륨하고 물이 반응해서 수소가 날아갔대. 수소 기체가 지금 날아갔대. 그러면 얘 수소 기체가 여기 있잖아, 맞지? 수소 기체가 날아가게 되면은 수소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야. 이게 OH야, OH. OH가 남는 거야. 자, 물 속에서 OH가 남았다? 그럼 염기성이지. 그래서 염기성이 된 거야. 수소가 날아가서 염기성이 된 거야. OH가 남아가지고. OH가 우리 산화염기 배울 때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이 남으면 염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서 물이 갖고 있는 수소가 날아간 거야.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는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반응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수소 기체가 발생해서 염기성이 된다. 알겠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수소가 날아가면 누가 남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겠죠? 원자 번호가 뭐 할수록 클수록 반응성이 뭐하다? 크다. 자, 얘는 1쪽이기 때문에 리나가 했을 때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크죠? 얘보다는 얘가 반응성이 제일 큽니다. 물론 밑에까지 외우시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더 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아마 그 유튜브에다가 한번 쳐봐. 알칼리 금속 치면은 폭발해요. 본 적 있나? 본 적 없나? 이게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면 수조 있지, 수조.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 그 다음에 나트륨 있지.
나트륨을 리튬을 칼로 잘라가지고 요만한 저걸 톡 넣어. 그러면 갑자기 치다가 펑 터져. 진짜 펑 소리 나면서 터져. 불꽃 타고 막 그래. 근데 리튬을 요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한 걸 넣었잖아. 수소가 깨져버려. 뽀! 진짜 물보라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서 폭발이 일어나.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거 만약에 이거 테러가 가능해 충분히. 테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테러지. 뭐 어떤 테러냐면 뭐지? 이거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도 요거 이용해서 테러하는 거 나왔었어. 진짜 별거 다 나왔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테러범이야 테러범. 테러범인데 그 건물이야 건물. 건물이면은 이렇게 3층 있고 2층 있고 1층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계단이 있다고 쳐. 계단이 있고 옥상 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도 뭐 계단이 있겠지. 양쪽으로 일단 쳐. 가운데도 있다 쳐 계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스프링클러 알아? 스프링클러? 층마다 스프링클러 다 있는 거 알지? 여기서 뭐가 나와? 물이 나오지. 그 테러범을 뭐 했냐면 이 스프링클러 바닥에다가 이따만한 나트륨을 사다가 테이프로 바닥에다 감아놔. 뭐까지 느낀 거지? 감아놔. 그 다음에 화재 경보를 쫙 울려. 물론 드라마에서 막 무슨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어떤 가둬놓고 이러거든. 죽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화재 경보를 탁 울려. 그럼 스프링클러가 발생하지? 스프링클러가 물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면은 알칼리 금속하고 물이 만났네? 폭발하겠지? 뻥! 빵빵빵빵빵 건물이 무너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었어. 옛날에 쌤 봤는데 야 요즘 드라마 과학적이다 약간 그걸 좀 알게 됐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특징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근데 실제로 이거 참 위험한 게 뭐냐면 팔아. 이거 팔아. 내가 알기로 이거 나도 살 수 있어. 인터넷에 해외 배송을 하면 시킬 수 있거든. 검사도 안 해. 근데 되게 위험한 거라서 나도 이거 실험은 하긴 할 건데 나중에 이거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소방관 있지 소방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소방서에 전화해서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그 관여 하에서 경찰서랑 다 전화해서 허가 받아서 나는 실험할 거야. 한 번 정도는. 자 이거는 뭐냐면 방금 배웠던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전부 다 알칼리 금속이죠. 자 단단한 정도를 한번 보고 단면에 이제 색변화, 그다음 물과 반응이 어느 정도 크긴지, 그다음에 수용액이 됐을 때 색변화를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보자. 일단 단단한 정도를 좀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칸이 잘 안 보이는데 칸이 없어. 첫 번째는 쉽게 다 잘려요. 괜찮아요? 근데 단면의 색 변화가 좀 달라져. 산소는 무궁무진해요. 그럼 단면이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광택이 없어지죠? 그러면 얘는 서서히 사라지고 좀 더 빨리 사라지고 더 빠르게 사라져. 이게 뭔 뜻이야? 원자 번호가 클수록 더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산 증인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물과 반응 정도도 잘 반응해. 근데 격렬히, 그 다음에 매우 격렬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자, 수용액의 색 변화는 다 똑같습니다. 자, 왜 수용액이 변하냐면 몰랐어. 페놀포탈레인. 자, 페놀포탈레인 용액은 반응하려면 딱 하나만 반응합니다. 염기성만 붉게 변형합니다. 염기성만. 근데 쌤이 아까 뭐라 했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가스가 나가기 때문에 남는 게 누구야? 수산화 이온이 남아. 수산화 이온이 남는다는 얘기는 염기성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페놀포탈레인 용액도 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외워주셔야 돼요. 수소가스가 나온다라는 것까지도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자, 다음 할로젠입니다. 할로젠은 7쪽이 아닙니다. 17쪽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핑클, 브라운, 아이즈로 외우세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외워주시고요. 자, 얘네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분자로 존재하는데
얘는 어떤 원자라고 하냐면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자, 2라는 숫자는 2개, 원자는 그냥 원자. 그게 분자가 된다. 분자,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는 뭐냐면 본인이랑 똑같은 놈이 2개가 붙인 걸로 분자로 형성한다. Cl2, Br2, 그 다음에 I2. 이게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무슨 분자?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로 존재할 때 이원자, 본인이랑 똑같은 원자 2개가 뭉쳐진 상태, 결합한 상태로 분자를 만든다. 괜찮죠? 자, 쌤이 말했던 것처럼 핑크는 이제 기체, 브로민은 액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 고액기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색깔은 이제 학교마다 좀 달라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나도 사실은 암기를 못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100% 암기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좀 외워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좀 보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반응성이 다 커요. 뭐 플로린도 크고 염소도 크고 브로민도 크고 아이오도 다 커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반응성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가 있었을 때 알칼리 금속은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지? 그 말은 요쪽, 요 사이드로 갈수록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반대쪽으로 올라갈수록 크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러면 핑클과 브라운헤즈가 있다면 올라갈수록 큰 거예요. 거꾸로.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요. 이쪽으로 갈수록 크잖아 지금 반응성이. 그 얘기하는 거야. 반대야, 알겠지? 왜냐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플로린 짱이야, 알겠지? 자, 얘는요 나트륨과 격렬히 반응한다. 쉽게 설명하면 알칼리 금속하고 되게 좋아하는 녀석이야. 아주 사랑하는 녀석이야, 알겠지? 엄청나게 번은 잘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소와 반응해서 수소가 붙겠죠. 할로제나 수소라고 해요. 자, 이런 거 HF. 이거 유명하지? 염산이잖아. 이거 HBr. 이해갔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 산성을 띄어요. 왜? 수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게 수소가스를 날리면 물이 갖고 있는 거는 남는 건 수산화이온이 남아서 염기지만 얘는 수소를 갖고 있는 상태라서 산성이 되는 거야. 좀 반대겠죠?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방금 얘기했던 이 반응성도 수소 좀 기억하세요. 자, 개념 확인 문제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원소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다. 에이, 물질이 더 많죠? 자,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는 두 번째죠, 맞죠?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맞죠? 주기율 만든 것도 맞고. 모듈리는 세쌍의 원소설 아니죠? 이거는 대외라이너 조금 과학자는 외워주시고. 현대입니다. 자, 가로줄을 우리가 가로줄을 뭐라 주기라고 하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요. 자, 원자들은 이제 원자량이 아니라 이제 모듈리의 이제 이야기를 따라서 원자 번호로 나열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세로줄로 배열한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세로줄. 자, 주기율 왼쪽 딱 하는 순간 금속이죠? 오른쪽은 비금속이다 되고. 자,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자, 금속 보겠습니다. 구린 누가 봐도 금속. 나트륨 금속. 자, 칼슘도 금속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 비금속, 얘도 비금속. 알겠죠? 자, A하고 B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 A는 일족으로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 B는 할로젠 원소. 자, OX입니다. A에 대한 겁니다. 알칼리 금속이죠? 야, 알칼리 금속을 공기에 보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만약 구매하면 봉인돼서 와요. 진공 상태로 옵니다. 땡. 밀도가 좀 더 작죠? 자,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다. 맞고요. 자, 이제 B영역은 할로젠이죠? 할로젠은 비금속으로서 전기 안 통하고요. 물론 뭐 예외가 있긴 하죠. 흑연 같은 경우. 근데 뭐 할로젠이니까 흑연은 전혀 안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전기가 안 통한다. 자, 색깔은 있긴 있어. 물론 암기는 못했지만 실온에서 모두 고체는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이제 고액기가 다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습니다. 반응성이 대체로 큰 거 맞고 금속하고 반응 잘하는 거 맞고 맞는 말이죠?